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결이 잠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자, 지수상을 좀 살펴보죠. 지수가 지금 0.09포인트 정도 플러스권을 기록을 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 마이너스권 전환이 나옵니다. 지금 수급이 약간 좀 불안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보합권에 등락이 좀 나타나면서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죠. 유한타증권 박진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종목별 특징부터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어왔었던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소폭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 조정을 받은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미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급락했었던 제일모직과 삼성 SDS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늘 좀 모비스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시장의 특징이라면은 부품주들의 강세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갤럭시 6에 대한 기대감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KS 바테, 특히 바트론의 급등세가 지속적으로 눈에 띄면서 카메라 모듈 쪽 관련주들의 눈에 띄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성 옵틱스, 옵트론텍 이 시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한솔 테크닉스도 휴대폰 부품주로 부각이 되면서 다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FPCB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플렉스컴도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한 이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다라면은 오늘도 중소형 부품주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UIL, 서원인텍 등 대부분의 스마트폰 관련주들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소폭 약세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부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냐 오늘 동결이냐 얘기가 많은 가운데 관련주들의 등락이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정유주 섹터들은 상당히 좀 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철강 생산에 대한 감소 기대감이 있었던 철강주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현대제철과 포스코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화장품 섹터 소폭의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없는 상태이고요. 오늘 가장 특징이라면은 이제 포털 관련주들죠.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톡이 좀 반등에 나서고 게임주들이 오랜만에 좀 조정을 겪은 뒤에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라든지 넥슨 GT라든지 컴투스, 게임빌드 등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던 삼성전자, 현대차 살짝 눌려있는 상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들 오르는 종목부터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대형주 중에서 SK 하이닉스 시세가 아주 강하진 않지만 날만의 반등이고 지금 매수 상해 창고 4개 창고가 외국계 창고가 차지가 될 정도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단기간에 많이 내렸는데요. 이제 단기 바닥을 좀 만드는 과정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 지금 3일째 저점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3,000원 부근에서 형성된 단기 저점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추세가 꺾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60일선이 하향하기 시작했고요. 21일선이 하향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급락이 시작되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쉬는 구간 동안에만 하이닉스의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 기본적으로 46,000원 선, 짧게는 45,000원 선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 많이 반등하면 46,000원 정도, 그 정도 오면은 비중 줄이시거나 보유하시는 분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매도하신 후에 방향성을 다시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IT 섹터 내에서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삼성전자가 부진한 동안 올랐던 만큼 또 오늘 삼성전자가 부진하니까 두 개가 반등하듯이 그런 흐름들이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시에는 계속 비중을 좀 줄여놓고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도 살펴보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그 종목군들 많이 좀 주목을 받는 가운데서도 아주 크게 좀 부각이 되지 못했었는데 현대 글로비스 연일 그래도 조금씩 올라서고 있어요. 오늘 21선 뛰어넘는 그 오름세인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주들이 다 강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오늘 21선 부근에서 현대글로비스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23만 원 부근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23만 원 기준으로 손절선 정해놓고 보유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23만 4천 원 정도의 짧은 지지선 활용하시고 저항대는 약 25만 원대 초중반 정도 저항대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같은 패턴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위아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현대글로비스도 그렇고 다 같은 패턴 안에 있기 때문에 세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흐름 그대로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부품주들, 특히 이 휴대폰 부품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데 KS 바텍도 한 7% 오르고요. 파트론이 한 6%, 플렉스컴 5%, 옵트론텍, RF텍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플렉스컴의 움직임은 좀 눈에 많이 좀 띄는 그 상황이고요. 한솔테크닉스도 좀 같이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부품주들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갤럭시 6, 물론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사방에서 좀 호평이 많이 쏟아진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은 일단은 삼성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전 세계적으로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판매량 상당히 그동안 부진했던 5에 이어서 6에서는 뭔가 다르면 보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기대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론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 16,000원 부근에 일시적으로 단기 저항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론 보유하시는 분들은 16,000원대 부근에서의 저항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갤럭시 6로 인한 실적 개선 효과는 전체적인 부품 업체들한테 다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삼성전기,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기도 지금 물량을 못 맞출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풀가동하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만큼 부품주들 갤럭시 6 초도 물량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파트론이나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옵트론텍 이런 카메라 모듈 쪽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 그 다음에 다시 후발로 플렉스컴 같은 PCB 쪽, 플렉스콤 같은 경우도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효과를 상당히 강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동안 많이 부진했었다가 최근에 실적 기대가 많이 부각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난번 고점대 부분이 7,000원대 중후반 정도 때 그 가격대에서의 저항만 잘 돌파시켜 준다라면은 강한 흐름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연결해서 봐주시고요. 부품주들은 계속적으로 갤럭시 6가 실질적으로 안 팔린다라는 얘기 내지는 안 좋은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종목 중에서 OCI의 낙폭이 크네요. 3.7% 이상의 마이너스권. 그동안 잘 오르다가 지금 나흘 연속에 하락권의 움직임. 외국 투자가들도 지금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간밤에 폴리실리콘 가격도 한 2.8%가량 밀리는 그 모습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 종목 이제 시세가 좀 끝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OCI도 그동안 공매도가 상당히 심했었고요. ELS 손절도 상당히 좀 많았었던 종목이었죠. 그 이후에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가 최근에 조정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들, 국내에서 이런 자금들이 OCI를 또다시 선택할지 아니면 버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전 짓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유가 하락이 완전히 안착화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OCI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그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한 11만 원 정도 지지선 확실하게 좀 지지가 된다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10만 원 초반까지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염두에 두시고 단기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앞서서 현대글로비스는 좀 오르고 있지만 지금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어제 주목받았던 이 현대차 단기간에 좀 올라서 좀 쉬어가는 움직임일까요? 오늘은 약보합선의 움직임 펼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비교적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지금 모비스가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도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견조한 가운데 모비스가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차트상으로도 되게 중요한 고비였었는데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모비스는 26만 원 부근에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면 오히려 좀 더 좋은 그림을 나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아나 글로비스나 모비스 다 비슷한 박스권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모비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은
24만 한 5, 6천 원권대 지지선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지지가 된다라면은 보유하신 분들 일단 좀 유지하시면서 방향성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25만 원대 강하게 돌파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25만 5천 원 이상 좀 종가가 나와준다라면은 오늘의 조정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장중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하락해서 종가가 좀 약세로 나온다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24만 한 5천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24만 7천 원 정도대 지지선 좀 더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품주들 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좀 지주회사 역할을 해주는 모비스의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라면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모비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관점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